자,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식품에서 시작한 롯데를 유통, 관광, 석유, 화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지만 배임과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 말년에는 아들들의 경영권 다툼을 병석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국내 1세대 경영인 시대가 막을 내렸다, 완전히 막을 내렸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격호 회장 계속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네, 말년에 치매 증세도 있었고요. 네. 그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향년 99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자수성가형 기업인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말년에는 아들들의 이른바 형제의 난, 형제의 그 난이 과정을 있었습니다. 통해서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송사를 치르기도 했고요. 불우한 아버지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죠. 이 뭐 껌 팔아서 재벌됐다 이런 네. 얘기의 어떤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성공 신화인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벌 네. 기업을 키웠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학을 하면서 와세다 대학에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본금을 모으고 현지에서 일본인이 출자를 해서 공장을 세웠다가 2차 대전 당시에 한 번 그 사업에 실패를 하고요. 그 이후에 대전이 끝난 다음에 풍선껌 사업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죠. 그리고 한일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 네.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을 뭐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외교 행랑에 숨겨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에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사업을 했지만 한국에서 한번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동포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회의론이 있었는데 화학, 제조, 그리고 70년대에는 유통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네. 이 기업을 재계 5위까지 키워냅니다. 대단한 어떤 성공 신화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수성가 네. 스타일인데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맨손으로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의 롯데 왕국이라고 할 만한 어떤 거대한 기업을 키웠는데 폐쇄적 경영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롯데 사실 문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롯데의 문화라는 게 네. 그 롯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분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2015년에야 알게 됐는데요. 네. 한국에 있는 롯데 계열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호텔 롯데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호텔 롯데는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외부 공개를 안 했다는 감시로부터 네. 자유롭다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2015년에 장남과 차남 사이의 형제의 난 이전까지는 네.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외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난을 통해서 아, 이 회사가 사실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그야말로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알려진 게요. 그렇죠. 네. 이게 불과 2015년에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가족사도 좀 복잡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일본인 본부인 이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서미경 씨, 네. 신격호 회장의 그 네 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미경 씨와 그 딸에게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서 신격호 회장도 사법 처리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이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일본과의 경제 분쟁, 네. 뭐 경제 규제, 수출 규제 이 얘기 나오면서 일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에 있는 한국 그 호텔 롯데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사실 이게 철저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네. 이 자본의 국적보다는 그 자본이 해당 국가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 롯데그룹이 국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한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바는 분명한데 그렇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회사의 정체성을 되묻게 되는 사건이 2015년에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
우리가 사 먹었던 햄버거와 우리가 네. 놀러 갔던 그 놀이공원과 이 모든 것이 일본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이걸 그때 처음 알았을 때 사람들이 느낀 충격이 한 가지 있었고 사실 그때 아주 상징적인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2015년 8월에 신동빈 현 회장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물었을 때 네. 롯데는 일본 기업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발음이 되거든요. 일본식 발음이어서. 그렇죠. 네. 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 알 수가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가 일본 롯데가 결코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이게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소유자와 다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규제받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게 전세 대출을 막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다. 이건 어떤 식으로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까? 일단 갭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갭 투자하지 말라. 네, 네. 이미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에 가서 살 이유가 뭐냐? 거기 살면 되지. 거기 살면 되지. 정부 생각은 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꼭 전세 자금으로 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자금 조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받고 가진 돈 좀 보태고 전세 끼고 다른 집을 사면 네. 1주택자가 2주택, 3주택 되는 거 너무 쉬웠는데 이 고리를 막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돈을 끊겠다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의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하겠다. 현금 부자가 현금으로 집 사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 없겠지만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마구 뛰어들어서 시장을 들끓게 하는 이 상황은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대출을 한 사람들이 대출을 뭐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외는 인정이 돼요. 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이 같은 집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서 더 살고 싶다. 그거는 가능하다. 동일한 금액 안에서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요 전세자금 대출에서 증액이 필요 없이 같은 돈만 가지고 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분들, 이분들까지는 4월까지 요 석 달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연장을 허가해 연장된다. 줍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대출 안 받았는데 내가 9억 초과하는 집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네. 자, 12.16 대책 이게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좀 끊겼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 대신 9억 이하 주택들은 좀 상승세다라고 네. 얘기하고 전세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좀 예상됐던 풍선 효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히면서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수요도 생기고 네. 전세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자체가 평균치가 아주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시 단위를 벗어난다든지 뭐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든지 네. 누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아니면은 고가주택 가진 분들은 추가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양천구, 강남 3구 이런 곳들은 전세금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냐. 기존에 대출 받아서 살고 있던 분들은 연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세금이 지금 27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도래한 전세금은 올려달라고 얘기하죠. 올려달라고 네. 하겠죠. 네. 그런데 만기 도래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미천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 가셔야겠죠. 쫓겨가는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돈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서민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부하고 시장과 괴리가 있다. 있군요. 이걸 알 수 네. 있는데 서민이라고 하면 중류 이하의 넉넉지 않은 가정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만 정부가 보기에 9억 원 넘는 집 가진 분들은 서민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슈